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5월 과정 확인문제 제5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자, 1번입니다. 법률행위 조건기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마이너스, 정지 조건이 효력 발생 조건이라 플러스가 됩니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 맞았습니다. 2번도 같은 유형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플러스죠. 다음 해제 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라 마이너스예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 맞았습니다. 1번, 2번 같은 지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4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이 아니라 형성권적이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즉 하단 여백 보세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이걸 딱 외워둡니다. 내가 아는 형이 기한이형이 있는데 공부를 잘해서 기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기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답은 4번이겠죠. 5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정. 법정은 법률 규정이라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조건이 아닙니다.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이게 쉽게 말하면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죠. 뭐 예를 들어 첫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요. 그때는 조건만 무효 틀리고 그 뒷부분처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이 틀렸죠. 조건 기한은 효력 요건입니다. 우리는 성립한 이후만 공부해요. 성립도 안 했는데 공부할 필요 없죠. 성립한 후 이건 효력 요건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 맞았습니다. 5번 과거는 조건이 아니죠. 조건과 기한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어젯밤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피자 사줄게 해보세요. 그럼 우리 엄마가 정신이 나가겠죠. 조건 기한은 원칙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5번은 과거 사실은 법률행 부관으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 영역이죠. 그 뒤에 또는 방해방 비용 마찬가지예요. 이 두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건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정답이 1번 나왔네요.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예를 들어 첩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겼어요. 그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뺏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소유권은 완벽한 권리라 뭐 불법 점유한 사람, 그대 특별 승계인 누구에게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시제가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라 그 뒷부분 맞았어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까지 맞았는데 그 뒤에 방해 결과제가 틀렸습니다. 방해 결과제는 손해배상 영역에 속하고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5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럼 물청 나오면 항상 시제가 현재요.
그럼 물청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네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공부한 조건계약 기한은 시제가 미래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질문인데 아래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불법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가 됩니다. 등기 없이 을소유죠. 이걸 병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비싼 건물 아니겠죠. 뭐 우리에게는 별로 쓸모도 없고 을병에게나 뭐 특별히 필요한 그런 싸디싼 건물입니다. 우리는 줘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미등기로 팔았겠죠. 그래서 병도 미등기입니다. 근데 돈 주고 점유는 승계받았어요. 자, 그럼 이때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자, 현재 을이 현재 건물 소유자입니다. 병은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소유자 을은 건물을 병에게 팔았잖아요. 그럼 을은 앞으로 이 동네 절대 안 나타납니다. 여긴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에게 철거 청구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우리 판례가 돈 주고 샀지만 등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닌데 매수해서 점유하죠. 이런 사람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 그래요. 이렇게 병에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면 병 기분 좋겠죠. 뭐 있어 보이잖아요. 목에 힘 딱 들어가죠. 그래 놓고 철거 청구해 라는 겁니다. 네가 목에 힘 줬으니까 처분권자잖아. 그럼 철거해. 그래서 너가 소유자 아니지만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치워, 대신 철거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쪽 2번 지문 보세요.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 을소유인데 이걸 매수했죠.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조미하는 자 현재 병이죠. 이 병은 건물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대신 치워 잘 기억하세요. 다음 3번 소유자는 허무의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 맞죠? 그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으로 분리 파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 청구권 없어요.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5번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백의 내용 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을 앞으로 무효 등기가 있어요. 그럼 갑은 현재 소유자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등기가 말소 청구권이죠?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등기 권리자입니까? 지금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에서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그럼 무효 등기 말소하면 갑과 을 중에 누가 유리하죠? 갑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 말소할 등기 의무자인데 이 등기 의무자가 병에게 팔아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도 절대적 무효라 무효로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데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병이 등기부 취득 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등기부 취득 시 완성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상실합니다. 그럼 갑은 이제 현재 물권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이 말소 청구권이 왜 소멸했죠?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을이 파는 바람에 갑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을 상실해서 을의 말소 의무가 이행불능이 빠집니다. 그래서 갑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거기처럼 가로 열고 전부배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배상 나오면 그냥 손해배상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이 냈습니다.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당사자 갑과 을 간에 뭔가 법률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해서
현재 갑과 을간에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으니까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5번지 올라가요.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말소등기 의무자가 을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죠. 왜 상실했죠? 을이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부 취득 시 완성하니까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계속 보세요. 상실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을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 가질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시험범위 아니지만 전원합의 판례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이 변하는 건 법률행위와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1번 재산권의 상속은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도 등기 없이. 3번 건물 신축도 등기 없이. 4번에 합의가 답이죠. 합의. 현물 분할의 합의가 법률행위라 이게 등기가 됩니다. 5번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도 등기나 등록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률행위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법률행위 나왔는데 그 아랫줄에 등기 유효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예외가 없이 법률행위는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다시 1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 판결이 이행판결이죠. 그럼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답니다.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의 사망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테 들렸죠. 상속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이 P 나오면 말소등기 없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등기가 있어야 틀렸죠.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 소멸한다. 외웠어요. 기피 혼나 말소등기 없이.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인은 등기해야 틀렸죠. 경매도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5번이 답이겠네요. 5번은 표제부 요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되면 그 신축 건물을 위해서 새롭게 등기부를 개설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이 없다. 무효에 대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다음 원인 없이 말소 나오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말소되었더라도 유효죠. 그 물권 변동 효력에 영향이 없다가 유효에서 맞았습니다. 2번 등기를 요하지 않은 물권 취득 원인 판결이란 형성 판결이죠. 아까 이행 판결은 등기하라 그랬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효력은 그 다음 맞았네요. 본등기가 행해진 때 맞았습니다.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입니다.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3자 간 전원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5번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할 때는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어요.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여기까지는 등기 없이 성립했습니다. 그 뒤에 이걸 법률에 이용해서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맞아서 정답이 2번입니다. 8번입니다. X토지는 가불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에 중간 생계약 등기 합의했네요. 합의를 하였다. 틀린 겁니다. 합의했죠.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합의했더라도 을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도 제한받지 않아요. 4번에 만약이 있죠. 그 만약은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씁니다. 그럼 4번 만약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한다면, 그럼 여기서 만약은 문제에는 허가구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승낙등기 합의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그 뒤에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신청 절차와 협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협력도 구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지문을 풀기 위해서 기본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채권량도 대항요건이 450조인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제목이 지명채권 그랬는데,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정해진 건데 지명을 빼고 읽어도 됩니다. 그냥 채권양도 대항요건입니다. 1항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첫째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둘째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채권양도로서 채무자나 3자에게 대항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첫째 통지하거나 둘째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3억 채권이 있는데 3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 갑이 승낙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갑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양수인 병에게 돈을 갚는 겁니다. 따라서 양수인 병이 갑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450조 채권양도 범위입니다. 자,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이것도 일종의 채권이니까 채권양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승낙등기 법리예요.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매매했는데 우리 미등기로 병한테 전매했습니다. 근데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입니다. 마찬가지 병도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빨강색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사례의 논점입니다. 이 논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갑에게 어떤 권리가 있죠?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게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왼쪽에 있는 450조 법리를 오른쪽에 가져왔어요. 즉 현재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디 했죠. 야, 병, 너 빨리 갑에게 등기 청구해. 그래서 갑과 병 너희들끼리 등기 주고받아. 그럼 갑과 병끼리 등기 주고받으면 을 앞으로 등기한 적 없으니까 우리 세금을 안 내고 자기만 쏙 빠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450조 채권양도 법리를 오른쪽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오른쪽은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한단 말은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그 위쪽 그림에서 아까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했죠? 빨강색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래도 450조를 써먹을 수 없습니다. 통지만으로 안 돼요. 통지만으로 안 되고 갑의 승낙,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450조 채권양도 법리를 오른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왜 이리 판시했냐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 보세요. 지금 갑이 윗그림에서 갑이 을에게 X를 매매했죠. 근데 만약에 갑이 남자고 매수인 을이 여자예요. 그럼 갑남이 특별히 을녀에게 판 거예요. 지금 서로 살라 그러는데 갑남이 특별히 을녀에게 팔면서 가격 또한 1억 깎아줬어요. 왜냐면 을녀가 마음에 들어서 을녀를 작업하려고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을료를 만나려고 을에게 팔고 1억을 깎아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래 그림에서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만나겠죠. 그래서 갑은 을료에게 등기 청구를 받으려고 을료에게 특별히 팔았는데 을료가 그 등기 청구권을 조직폭력배 병, 깍두기 조폭병한테 양도해서 조폭병이 등기 청구하면 갑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우리 등기 청구를 병한테 양도해서 병이 청구할 수 없어야겠죠. 갑은 을료를 보고 1억이나 깎아줬어요. 을료에게 등기 청구 받으려고. 따라서 이 갑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채권 양도 원인으로 조폭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와 비교할게. 자, 이제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 양도거든요. 이걸 보겠습니다. 자, 갑부동산을 우리 20년간 시완성해서요. 등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을도 갑에게 등기 청구가 있는데, 자, 이 사건은 을이 갑토지를 20년간 시완성했죠. 그럼 갑은 을 얼굴을 알까요? 모르겠죠. 얼굴 본 적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시완성한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갑은 누구에게 등기 청구 받아도 특별히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때는 채무자 갑 동의 필요 없어요. 갑은 시완성한 을 얼굴을 모르니까 을에게 등기 청구받든 병에게 등기 청구받든 갑은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만 하면 그냥 병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시효에서는 아까 본 450조 채권양도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매매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을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8번에 5번. 만약 중간 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채무자 갑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 매매한 사건이라 갑남은 을료에게 등기 청구 받아야 돼요. 갑 동의 없이 조폭병이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와 비교할게 9번에서 1번 지문 먼저 볼게요. 자, 1번. 점의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가 아까 450조. 그럼 450조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갑 동의 필요 없어요. 1번은 맞았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10번의 디귿.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 갑이 동의해야만 틀렸죠. 갑 동의 필요 없이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했죠? 1번은 맞았어요. 통상의 채권 양도분이 양도할 수 있다.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 인도 동그라미 인도 점유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점유하고 있죠?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건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여러 번 봤습니다.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완성으로 소멸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잘 보세요. 등기 말소죠.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다시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5번 등기 청구권은 갑과 을끼리 개인 간에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고 그 뒤에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 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라
이건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등기 지원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은 등기 신청권이죠. 등기 신청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공포상 권리이다. 이건 등기 신청권이라서 틀렸습니다. 니은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가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 지원권은 점유하고 있죠. 그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디귿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원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이 동의할 필요 없다 했죠.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정답입니다. 기출문제가 시험에 거의 그대로 변형이 나오니까 이 주간민법 시간에는 계속 기출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